이민수의 경제 토크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AI의 미래, 우리가 또 투자할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뭐 AI 시대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용어 상박 또 뭐 여러 가지 딥시크까지 뛰어나오는데 딥시크를 살까요 이제? 딥시크는 사요? 잘못 사면 아픕니다. 아, 시크라? 예, 시크, 네, 네. 시크하게 되고 네. 또 샀는데 시크하게 웃고 네. 도망갑니다. 살 예. 수가 없어요. 일단 상장사가 예, 예.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하드웨어 얘기는 엔비디아나 반도체 얘기를 우리가 적잖이 했고 네, 소프트웨어가 이제 주목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추세적으로 갈 것인가 일시적인가 얘기를 할 때 일단 미국 시장이 먼저 이걸 주도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뭐 몇 가지 있어요. 뭐 IBM이 또 무거운 주식이 올랐더라고. 팔란티어, IBM 뭐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오라클도 네, 오라클 네. 왔다, 예, 네. 오라 그러면서 네, 네, 예. 네. 네. 이런 주식들이 상승 기호를 탔습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예. 그러니까 지금 딥시크 발 예. 나왔던 현상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약간 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죠. 네. 이쪽들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누시어도 이쪽 관련된 성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가성비 있는 쪽들이 나와서 AI가 붙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랑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가 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거기 투자를 맡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종목들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게 성과 미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본주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성과만 보여주고 실적만 나온다 그러면 우리 쏠 준비 돼 있어 다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팔란티어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입장 쪽에서 국방 쪽과 그러니까 정부와 함께 연결되는 그런 과정 쪽에서 AI가 결부됐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인정. 근데 이게 그래도 언제까지 정부만 보고 있을래? 민간 쪽, 그러니까 그 민수 쪽 네, 이쪽에서도 네, 좀 네. 나오기 시작한다. 아유 박사님도 민수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네. 투민수. 예, 이런 쪽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거 가지고 밸류를 더 주겠느냐 말겠느냐 이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에서 민수 쪽에도 거의 증가율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가 잘했나 보죠. 예. 네. 투민수가 아니라 삼민수가 있는 이런 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확 붙는 이런 과정들로 보게 되면 예. 이게 막 진정한 AI 아이가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런 쪽들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서 팔란티어만 계속 부각받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AI가 붙어서 돈 버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메타가 약간 보여주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광고 쪽, 광고 모델들. 그래서 메타에서도 메타에는 스레드 발음이 네. 스레드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THREAD. 바로 좋으시네요. 네. 예. 스레드보다는 조금 좀 예, 네. 미국장 매매하다 보면 이제 영어가 좀 익숙하다 보니까 예. 그쪽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광고를 붙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모든 걸 이제 갖다가 붙일 때 보게 되면 그동안 압축된 그러니까 이 광고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잠재된 고객들과 연결을 시켜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큼 AI를 통해서 잘 포커싱돼서 매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용이 높고 광고주들도 만족한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광고와 함께 나올 수 있는 AI가 흐름들 그리고 또 소매 쪽과 함께 리테일 쪽과 관련된 쪽에서 AI를 얼마나 잘 붙이느냐 아마존이죠. 이런 쪽에 대한 성과들이 몇몇 개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아하 요게 이쪽이구나 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또 나올 수가 있는 게 그 넷플릭스입니다.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광고형으로 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그쪽으로 맞춰서 AI가 선별돼서 나오기 시작해서 타겟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다 뭐냐면 AI가 붙어있는 커머셜과 관련된 쪽들의 연결 이런 것과 함께 또 다른 축으로 팔란티어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확장되는 과정들이 나오는 현상들을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받고 있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좀 투자 아이디어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한국은 네. 아쉽게도 그런데 말입니다. 네. 아쉽게도 아직 그런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시켜서 막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렇게 소프트웨어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건 뭐 솔트룩스 이런 거고요. 그렇죠. 안글과 컴퓨터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이스트 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요. 더전 비지온 이런 거였는데 그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얘기 나오면서는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 특별히 카카오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주목을 받았던 가장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샘 울트만 선생님이 네. 오셔가지고 일단 카카오랑 협업을 좀 하겠다. 네. 카카오의 AI 모델 중에서 4월 달쯤에 공개될 것 중에 하나가 카나나. 카나나입니까? 카닌입니까?
카나나 아니에요? 카나나인지 카닌인지 네, 예, 하여튼 바나나에다가 카카오랑 붙여가지고요. 카카오에서, 예. 하여튼간 뭐 예. 카나나 제가 차고 카나나를 알고 있는데. 그렇 카나나 예. 그래서 이런 것과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올 모델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오케스트라와 비슷하게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띄워서 강점을 가지고 그걸 같이 접합시키겠다. 이거 자체적인 AI가 오픈되어 있는 과정들을 그대로 이용하겠다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데라고 해서 오픈 AI에서 손질을 잡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카카오가 좀 더 부각을 받는 과정이긴 한데 거기서 좀 저희는 더 연결을 시켰죠. 혹시 오픈 AI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을까라는 쪽과 함께 혹시나 지분 투자까지 해서 뭔가 좀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해서 조금 오버했었는데 딱 출국하면서 바로 빠지더라고요. 세론이네요. 한국형 특징적인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앞으로 좀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카카오가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쪽들인데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도 그렇고 이번에 카카오의 카나나도 그렇고 네. 중요한 거는 일단 딥시크와 비슷하게 너희들이가 뭐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가지고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가성비적인 모델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과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좀 시장들이 착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조건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가성비 있게도 내가 하고 싶은 서비스를 보여주는 걸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그래? 라고 하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네.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버 X로 좀 간다는 것들을 지금 흐름은 가고 있는데 네이버 사실 먼저 갔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는 이제 카나나가 맞고요. 결국 이것도 이제 AI 서비스라는 건데 그건 이제 네. 카톡이랑 연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실은 이런 쪽은 국내에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먼저 돈 쓰고 지금 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네. 근데 하이퍼클로버? 근데 이게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약간 딥시크 같은 모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다 보니까 제법 받는 과정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딥시크도 마찬가지면 나중에 고민해야 될 결론이 그겁니다. 돈을 어떻게 버니? 라고 했을 때 물음에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AI랑 결부돼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가장 또 부각을 받는 게 그거거든요. AI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래 돈을 얼마 들어가는데 다 됐어. 그러면 소프트웨어랑 결합해서 돈을 어떻게 버는데 여기서 답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 환호를 할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쪽이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엔 카페24. 그러니까. 네. 카페24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이제 구글에서 지분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활용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유튜버들이 같이 이제 막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조회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추가적인 쇼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수익원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 쇼핑 쪽을 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너희가 해라라고 해서 카페24한테 협약을 하기 시작하고 지분까지 투자한 거죠. 예. 그게 성과가 작년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죠. 그게 좀 더 확장돼서 유튜브가 좀 더 신경을 쓰는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끼칠 텐데 여기서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메타랑 손잡습니다. 메타랑 손잡고 광고 쪽과 함께도 우리도 같이 해보지 않을래? 왜냐면 우리도 AI 쪽과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그 쇼핑 플랫폼에 대한 모델들이 더 확장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손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런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변하는 과정들.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 한국형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긴 하겠지만 빅테크 기업과 손잡아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베팅이 들어가는 과정들이죠. 근데 실적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AI가 붙어서 나오는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들이 돼가고 있다. 여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국내에서의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들, 네. 거기에서 이제 네이버냐 카카오냐. 사실은 네이버가 최근에 더 많이 올랐어요. 주가만 보면 카카오가 네. 오른 거, 카카오는 이제 어제 오른 거고, 그죠? 그렇죠. 네이버는 사실 쭉 이미 기대감들 많이 한 16만 원에서 21, 2만 원까지 이미 올라온 상태고요. 네. 카카오는 이제 못 오르다가 이제 세물트만 얘기 나오면서 사실 밑에서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네. 네이버냐 카카오냐 물어봤더니만 카페24라고 대답을 하시네. 네, 저는 네네.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그런 쪽으로 추세만 쭉 만들어 가게 되면 네.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래? 그러면 그렇게 돈 벌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그거 찾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해답이 나오는 기업들은 아마 우리도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회사들이 계속 부각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교점들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저는 계속 아마 시장에서는
만들어 가려고 봅니다만,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솔트룩스도 움직이고 뭐 작은 종목 중에서 시총이 2천억, 1,500억 되는데 막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저도 솔직히 그냥 트레이딩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그런 회사들이 그러면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어떤 때만 되게 되면은 우리도 소프트웨어 기업이네 하고 움직이는데 막상 그럼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느냐? 재무 보시게 되면요, 실적하고 보게 되면 아직 우리 무슨 가상 인간임이 뭐 또 AI가 붙어서 뭘 한다니 말은 많은데 어느 모델로 우리도 들어간다고 하는 회사가 많은데 막상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대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만 반복하고 있고 우상향으로 쭉 갈 수 있는 회사들은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가장 구분된 네.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 게 더 좋은 비전, 엠노, 그렇죠. 네. 카페24 이런 쪽으로 붙어서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중요하겠다 그러면 거기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소프트웨어의 강자들로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의 흐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면서 네. 관련된 주식들, 게임즈도 관련해서 움직이던데 게임즈. 나도 AI야.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게임즈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옛날에 메타버스가 생각나. 메타버스 하다 보니까 나도 메타버스야. 너도 버스 안 타니? 나도 버스다. 나도 죄다 메타버스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예, 몇 번 버스 가지고 메타버스. 예. 그리고 엮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근데 이것도 잘 보시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의 종목들의 특징이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커지는 종목들입니다. 보게 되면은 OPM, 그러니까 마진 같은 경우가 매출이 나왔었을 때 뭐 게임 사업 컴투스 계열만 본다고 하더라도 무슨 뭐 돈 잘 벌 때는 막 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 돈 잘 버네라고 했었지만 그게 이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게임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발하고 거기서 뭔가 뚜덕뚜덕 만들어내가지고 그렇죠. 스토리랑 만들어내가지고 개발비, 않습니까? 인건비, 간식비, 뭐 서버비 그렇죠, 전기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택시비 이런 거. 네. 택시, 그리고 네. 회식비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고 게다가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52시간 근무제가 없었을 때는 그냥 야 우리 좀 힘만 해 그냥 이거 CBT 끝나고 나면은 우리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그때 나오게 되면 와라고 해서 그때 막 게임 잘 터지게 되면 뭐 보너스도 주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제한된 쪽에서 만약에 52시간 넘어가게 되면 또 인건비가 더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법적인 제도 그리고 또 이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개발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AI가 붙어서 뭐가 안 되냐면은 요즘은 내가 스토리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은 AI가 딱 결합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알아서 뭐 요런 식으로 드로잉만 딱 만들어두기면 캐릭터나 이런 것들 확 만들어주고 예. 움직임까지 확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뭐 무슨 뭐 칼싸움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과정들을 그대로 다 구현해주고 그러면 개발비가 확 줄어들 수가 있겠죠. 시간도 단축되고 인건비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과정들이 나온다고 보면 비용 쪽에서 많이 아낄 수 있다 보게 되면 AI가 가서 성과를 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다.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게임즈는 뭐라 크래프톤이 이제 최근에는 그죠? 네. 작년 올 초부터 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발군 NC 소프트는 계속 어렵고 그죠? 네. 그밖에 뭐 넷마블이나 펄어비스나 이런 게 좀 올라오려고 하나 사실 좀 제대로 요즘 뭐 컴투스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요? 컴투스가 이게 일본의 그 프로야구에 네네. 예, 그 진출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조금 좀 강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도 물론 이제 샘 얼트만 만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네. 그 전에 이미 올랐고 그죠? 네. 게임즈 가운데서는 뭐 이메이드도 그렇고 그죠? 크래프톤이 제일 이제 발군이고 네. 로봇은 상관없나요? AI나 소프트 관련해서는 이용하는 건가 로봇이? 로봇은 예. 그거죠. 네. AI는 내가 너의 두뇌가 돼줄게. 예. 내 몸이 되죠 로봇.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올해 초에 뭐 이제 시작이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죠. 네. 예. 무지개 로봇. 네. 예. 무지개 로봇도 네. 삼성이 무지개 꿈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분 투자하고 거기다가 이제 더 확대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는 삼성 로보틱스로 바뀔 거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작년에 많이 나왔던 거 폐낙괴 MSCI 편입될 거야. 이제 시총 6조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들어갈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과정들이 또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로봇 쪽에서는 가장 삼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플레이가 정직하게 아니면 실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왔던 회사라고 보게 되면 일단 이것도
뭐 MSCI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강하다고 쳐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삼성의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고 우리 너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편입시켜서 그다음에 성과 나오는 삼성 휴머노이드로 못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진짜 것 같은데 솔직히 아직까지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나왔던 거 보핏 언제 나와요? 이거요? 그러니까 보핏이 뭐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뭐 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나온다까지 지금까지 보핏 언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쉿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기대감이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는 쪽들이 뭐가 있느냐 이걸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는 로봇이 가장 강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서 그나마 성과 내서 기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 중에 고영이라고 있습니다. 스탑 아니고 고영이라는 종목이 반도체 좋아요, 고영은. 반도체 장비 쪽도 있고 네. HBM 장비도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뇌 수술용 로봇 네. 쪽에서 FDA 승인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승인 받자마자 매출이 올해 의미 있는 게 나올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밸류가 막 붙는 과정들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주식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기대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가 그거 빠지게 되면 우르르 나오는데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우르르가 아니라 버텨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으로 레벨업 되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성과가 나오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것도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비슷한 회사들 또 찾아가는 게 또 숙제겠죠. 네. 소프트웨어 반격이 시작됐다. 어떤 기업을 눈여겨볼 것인가?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